안녕하세요. 해주톡TV의 벵골호랑입니다. 예. 아까 2부에서 이제 3부 이제 넘어갔는데요. 각 정부 부처, 이제 지방정부가 계속 이제 채권 발행하면서 이제 인프라 투자하는데 인허가 얻으면서 유동성을 좀 더 확보하고 이제 공사 진행해야 되겠죠. 정부 부처 디테일 보면 소비 투자, 이거에 이제 집중해서 이제 보는 거죠. 신에너지차 구매 지원 정책 취소. 왜냐면 지금 자동차 판매량이 계속 줄어들었다 그랬죠. 신에너지차라면 이제 전기차죠. 중국 전기차 대단합니다. 유튜브로 한번 보세요. 유튜브로 한번 보면 전기차 레벨루가 상당히 진짜 많이 올랐습니다. 이게 뭐 현대 기아차가 이제 점유율이 되게 낮아졌잖아요. 2014년 이제 점유율 정점을 찍었다가 2014, 15년도 다 이유가 있어요. 물론 사드의 영향이 없지 않아 있지만 그런 이제 정성적인 것보다 그냥 정량적으로 평가해 보면 자동차 완성차 업체도 경쟁이 너무 치열하잖아요. 자본이 투입되면 그 기술 발전으로 계속 이제 좋은 차들이 나오는. 중국 자동차 굽기는 어마무시하죠. 예, 중국도 자동 완성차 산업에 지금 너무 많은 경쟁력을 갖추고 있어가지고 이미 뭐라 해야 될까 좀 경쟁에서 뒤처지는. 그래서 현대기아가 공장도 철수하게 되고 그런 이제 어, 리절트가 나오는데 이건 결국은 경쟁력의 문제지 뭐 사드나 이런 뭐 정치적인 그런 문제가 아니다. 예, 그런 걸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예, 투자는 이제 인프라, 고정자 투자 쪽에 속하는 인프라 투자, 철도 부분에 이제 8천억 위안이 이제 투입될 거고요. 국도 해운, 이제 항만 같은 것, 1.8조 위안 투자한다고 지금 돼 있죠. 예, 철도는 이제 뭐는 땅이 커서 계속 이제 개발해줘야 돼요. 예, 중국은. 예, 금융 쪽은 이제 거창반이라고 과학혁신보드 설립 및 상장 등록제. 상장 이제 벤처기업들 이제 저희는 상장 보통 허가잖아요. 인허가인데 이제 등록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상장 요건이 점점 완화되고 기업이 자본을 투자받기가 더 좋아지죠. 대신에 그런 기업들은 뭐 상장되고 나서도 투자에 되게 유의해야 되겠죠. 예. 그 다음에 제가 또 보는 게 이제 헬스케어 쪽, 중병관련 의료보 이게 헬스케어 중국에 보통, 중국도 의료가 지금 계속 지금 올라오는 중이라서 글로벌 헬스케어 장비들이 많이 들어가요. 특히 이제 인투이티브 서지컬 같은 경우는 중국에 다빈치, 다빈치 로봇 알죠? 예, 수술 로봇 많이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중국도 이런 헬스케어 서비스나 장비들이 계속 이제 늘어날 것은 당연한 일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확정 재정 정책은 결국은 핵심은 감세죠. 감세고 이 감세가 앞으로 지방채를 이제 발행하거나 인민은행의 CPL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제 재정 적자를 더 이제 조절할 건데 재정 적자 규모와 GDP 비중 추이라 돼 있죠. 이제 2015년과 같이 이제 확장 재정 적자를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점점 늘어나 지금 익스펙테이션인데 이걸 점점 느리겠다고 하는 거고요. 그 2, 4분기의 부가가치세 인하 효과 전망은 제조업 부분에서는 10%, 제조업 부분에서는 이제 부가가치세를 16에서 13%로 3%포인트 인하 결정. 요거 이제 부가가치세 인하하면 기업의 이익이 늘어나죠. 당연히. 교통운송건설에서는 2% 인하 결정이고요. 다음에 부가가치세 인하에 대한 감세 효과. 부가가치세 이제 기업의 부가가치세를 이제 내는 걸 덜 걷겠다 하면 그 감세 효과가 결국은 이제 8천억에서 9천억 위안 정도 된대요. 이제 이거를 이제 기업들은 더 유롭게 쓸 수 있는 거죠. 기업 부분 효과는 기업 세후이익이 4.8% 증가 이제 예상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자본시장 아까 개방하는 데 대해서 결국 이제 A주가 MSCI 신흥국 지수에 이제 편입되기로 했죠. 20% 비중까지 시간을 두고. 자, 그러면 이제 보는 거죠. 외국 기업한테 어떻게 규제를 완화할 건지. 외국 기업이 금융거래와 자금 조달 자유권 강화 및 규제 완화. 예, 외국 기업이 주식 및 채권 발행을 통해 자금 조달을 허용하겠다는 거예요. 예, 외국 기업이 와서 이제 주식하고 채권 발행을 이제 못하도록 했겠죠. 지금까지는. 해외 송금 시 선호하는 통화로 수익을 송금할 수 있도록 자율권을 보장하겠다. 그 다음에 해외 투자 제도 개선. 외국인 투자와 관련한 규정을 마련할 때 외국 기업의 의견을 수렴하고 불만 사항을 처리할 수 있도록 메커니즘을 구축한다. 해외 투자가 어떻게 해외 투자가 어떻게 제도 개선이 되는지 이제 그거 이제 전인대에서 이제 발표한 거예요. 네, 중국 기업의 해외 투자 보호. 중국 기업이 해외에서 이제 차별적인 대우. 중국 기업이 이제 기술 이제 이전 받으려고 많이 진출할 거 아니에요. 예, 뭐 물론 글로벌 이제 확장을 많이 하기 위해서 가기도 하는데
그런 이제 차별적인 대우받았을 때 이제 대응할 수 있는 보복 조치도 마련하겠고, 그 다음에 중국이 해외 투자와 외국인 투자 등에서 차별적 대우를 받아 국가 안보에 영향을 미칠 경우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강화하겠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제 외국 기업에 대한 요 강제 기술 이전 금지, 외국 기업에 대한 광범위한 강제 기술 이전 금지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예. 이렇게 이 정도로 보고, 그 다음에 요거는 중부 이제 A주 업종별 정부 보조금 추이, 보조금이 이제 전기차는 전기차, 전자, 그 다음에 연도별이에요. 연도별로 보면 2018년 이게 지금 전기차 쪽은 더 확실히 많이 늘었죠. A주 업종별 정부 보조금 추이 확실히 더 많이 늘었고, 2014년에 비해서는 완전히 막 계속 늘고 있잖아요. 정부 보조금들이. 그러니까 기업들이 사업을 하기가 좀 더 좋아지죠. 근데 이게 업종별로 정부 보조금을 차단하겠다는 게 작년에 있었죠. 태양광 쪽이었는데, 대체에너지 쪽. 태양광 쪽은 이제 여기 보시면 2017년에 줄었다가 다시 이제 2018년에 이제 다시 2018년에 정부 지원금을 지원 안 하겠다 했다가 이제 다시 좀 번복을 했죠. 예. 주가 많이 떨어졌죠. 태양광 관련. 자, 이제 중국의 이제 유동성 확장 카드는 이제 좋다 이거요. 좋다 이건데, 이제 앞으로 유동성 회전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제 자금 활성을 어떻게 해야 될 건지, 이제 그거를 이제 보면 지역별 양극화 심화, 국영기업 대 민영기업, 원자재 후방산업, 그 다음에 부동산 대 비부동산, 기업, 가게, 이런 파트별로 이제 유동성 회전과 이제 자금 활성화를 계속 이제 해야 되는데, 부동산 규제를 어떻게 할지, 기업의 감원 감봉통의 경영 부담을 가계의 정가, 이런 것들이 이제 해결 방안들인데, 요 해결 방안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이제 지역별 양극화도 좀 더 심해질 수 있다. 그런 내용이고요. 유동성 확장 카드는 결국 아까 말씀드렸듯이 디레버리징보다 레버리징에 좀 더 집중하는 이제 그런 게 될 수 있겠고요. 그래서 이제 기업의 부채, 아까 보셨죠? 기업의 부채는 GDP 대비 121%고요. 가계기업 전부 합하면 180%인데 기업이죠. 결국 기업 부채인데, 이 국영기업 부채들은 결국은 이제 민영화를 통해 가지고 민영화 통하고 주식 발행해서 주식을 이제 부채를 자본으로 바꾸는 거죠. 대차 대조표. 그래서 이 민간 부채 기업의 자산 유동화가 좀 필요하다. 앞으로 민영기업 계속 이제 국영기업을 민영화 계속 하고 있으니까요. 계속 이제 그렇게 될 거고, 정부 부채는 낮은 편이에요. 대신에 GDP 대비 정부 부채는 40%도 지금 안 되는 편, 40%? 40%도 지금 안 되는 수준이죠. 그래서 가계 부채 2014년 18년 중국 총 부채 비율, 금융재해 변동하면 이제 가계부채는 17%, 정부부채, LG, FG 포함, 그다음 FV 포함하면 21%, 정부부채는 15%. 자, 아무튼 이제 요거 중국에 대해 경기 부양과 그 다음에 확장 재정 정책, 확장 통화 정책으로 인한 중국의 실물 경제가 어떻게 반영될지 한번 지켜보고요. 지금까지 해주톡 TV고요.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